자, 오늘은요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었던 1차 함수라고도 하는 건데요, 고등과정에서는 조금 더 깊게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혹은 1차 함수라고도 하는 건데요, 여기서 a, b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a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b라는 것은 y절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울기와 한 점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일단 기울기가 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기울기라는 것은 자,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게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 자체에 이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증가량이기 때문에 점 2개가 필요한 거고요. 자, 이런 이야기죠.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지나는 두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의 x좌표 x1, 요 점의 x좌표 x2에 대해서 x2 빼기 x1, 그것을 우리는 이 x 증가량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x1에서 x2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y 증가량은 이 녀석의 y좌표 y1, 이 녀석의 y좌표 y2에 대하여 y2 빼기 y1, 이 녀석을 우리가 y 증가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증가량 x2 빼기 x1, y 증가량은 y2 빼기 y1이다.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생소한데, 자, 탄젠트 세타라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세타라는 게 조금 어색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문자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 나오는 건데 번데기처럼 생겼죠? 이 세타는 뭐냐면 각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 요것을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x축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각에 대한 정보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기울기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30도 값이야.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탄젠트 30도 3분의 루트 3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딱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이, 왜 탄젠트 값이 기울기가 되느냐? 자, 우리 탄젠트는 중학교 때 배워봤죠. 뭐였습니까? 직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자, 보세요. 이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제가 x축의 수세발을 이렇게 딱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요 밑변의 길이분의 요 높이가 바로 탄젠트의 값인데요. 여러분, 요 밑변이라는 게 곧 뭘 의미하냐? 밑변의 길이가 결국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높이의 길이, 이 높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의 차이가 됨으로써 결국은 두 개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각이 나오면, 아, 이거는 기울기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30도, 45도, 60도가 주어지겠죠. 여러분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그때 탄젠트 세타 값이 기울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직선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만들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한번 종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울기와 한 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기울기는 얼마고 몇 콤마 몇을 지나, 이런 정보가 딱 등장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직선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y-q m에 x-p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자, 이게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는 2고요.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y는 기울기가 2니까 2x 한 다음에 뒤에는 모르니까 b라고 놔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1,5를 지나니까 대입을 착착 할 수 있죠. 대입하면 얘 3이겠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y 마이너스 y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의미가 뭐냐면 y 빼기 y좌표 기울기 x 빼기 x좌표예요. 자, 그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 정리하면 당연히 2x 플러스 3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근데 왜 이 방법을 더 추천을 드리냐면은 나중을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미지수가 들어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y는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2 뭐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봤을 때는 기울기도 m이고 y절편도 2m 빼기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릴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얘를 살짝 정리해 보잖아요. 그럼 y 플러스 2는 m에 x 플러스 2로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식과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은 기울기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y 빼기 y좌표 기울기 x 빼기 x좌표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나중에 배우지만 이걸 우리는 정점이라고 해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위해서라도 저 방법은 반드시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지는 짧게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직선은 P, Q를 지납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의 기울기는 M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유도할 때 이 자추의 방정식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직선의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x, y라고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 사이의 관계가 뭐냐?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기울기가 m이라는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 직선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P, Q와 기울기 m이라는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었잖아.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다. m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것이 바로 y-q의 m의 x-p라고 하는, 그러니까 점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 m을 이루는 모든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직선을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두 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두 점을 줄 때.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딱 한 가지만 추가되는 거야. 뭐냐면은 기울기 구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울기는 이렇게 구해야겠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한 후에 이 값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직선을 완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y 빼기 y 좌표, 그 다음 기울기. 선생님이 뭐 기다랗게 쓰고 있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x1, y1을 써도 되지만 x2, y2를 대신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고요.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상황의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요. x 절편, 그 다음 y 절편을 주는 조금 특별한 상황인데요. 이때는 여러분이 직선의 방정식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a분의 x, b분의 y는 1이라는 방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외우시면 편하겠죠.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 x절편이라는 거는 사실 하나의 점이죠. a, 0입니다. y절편이라는 것은 0, b라는 또 다른 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번째 케이스에 약간 특별한 버전인데요. 자, 여러분 a, 0과 0,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자, 0, b, 그 다음에 a, 0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울기는 뭐냐? x 증가량. 자, x 증가량은 a에서 0 뺐다고 생각하면 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y 증가량은 0에서 b를 뺐다고, y좌표끼리 뺐다고 생각하면 이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a분의 bx에다가 y좌표는 b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 식을 양변을 b로 나누고 정리하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 직선은 0,b를 반드시 지나는지 확인해보자면 x에 0 넣고 y에 b 넣으면 성립하죠. 그 다음에 a, 0을 반드시 지나는지 확인해보면 x에 a 넣고 y에 0 넣으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두 절편이 주어질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케이스의 직선이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x는 a 또는 y는 b 이런 구조의 직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x축이죠. x는 a 이렇게만 나와 있다 그러면은 y좌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x좌표가 a인 모든 점을 내가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a, 0 예를 들면 a, 1, a, 2, a, 3, a, -1 이런 점들에 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x는 a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직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y는 b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x좌표엔 관심이 없어. y좌표가 b인 모든 점들에다가 체크를 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0,b, 1,b, 2,b, 3,b, -1,b 이런 점들에 다 찍어보면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y 콜 b. 나중에 또 이제 상수함수라고 알게 되는 그런 녀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을 또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선에 대해서 뭐 거의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가 있고요. 또는 a'x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한테 좀 친숙하죠? 앞으로 얘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표준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얘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얘는 일반형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형과 일반형은 다 그때그때 쓰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의 형태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초보 때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